네, 계속해서 김정은 방중설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장원준 뉴스 편집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정은이 열차를 타고요. 어제죠. 중국을 방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방중설이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예. 일단 블룸버그는 3명 정도의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김정은이 갔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세계일보는 우리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서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이다라고 보도해서 좀 보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저께 밤에 단둥으로 북한의 그 1호 열차로 확실시되는 유력한 그 녹색 열차가 단둥을 갖고 어제 오후 3시쯤에 베이징에 도착했고, 베이징에 삼엄한 경비가 있었고, 또 북측에 상당히 최고급의 요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조어대에 갔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긴박하게 베이징에서 북한 최고급 인사가 움직였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예. 여전히 김정은이냐 김여정이냐 혹은 최룡해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제 그 베이징에서 그 최고급 그 북한 인사가 이동할 때 앞뒤로 삼엄하게 이 경비가 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근데 최룡해는 아니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1호 열차를 최룡해 태울 가능성은 없으니까. 예. 그럼 열차니까 김여정일 것 같다는 그 분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저번에 우리나라 왔을 때 임신 중이었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더 배가 불러왔을 테니까 예. 비행기로 이동하기 어려워서 열차를 타고 간 사람이 김여정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고, 그러나 김여정이 간 것 같고 저렇게까지 중국에서 최고급의 예우나 경비를 하진 않았다고 보면, 김정은이 갔다? 그럼 김정은이 왜 비행기를 안 타고 시간 오래 걸리는 기차를 타고 왔을까? 그게 좀 의문부호인데, 만약에 김정은이 갔다면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할아버지처럼 중국 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연출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현재까지 백악관이나 청와대는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마지막까지 확인했는데 백악관도 우리 정부도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예. 현재까지입니다. 자, 대북 특사단 방문 이후 공개 활동 차지하고 있는 김정은, 직접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낮다라고 봐요. 아, 그럼 동생이 김여정이 갔을 것이다. 김여정이든 아니면은 이 김정은이 아주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특사 성격이 저 열차를 타고 갔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의 그동안의 그 김정은 시대 이후의 북중 관계로 봤을 때 김정은이 직접 갔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 시대에 그 김정은이 강조해온 게 결국은 북한이 그 미국하고 거의 그 비슷한 존재라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하고도 동급이라는 것이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정세 인식이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마치 지금 불러서 가는 것처럼 그것도 이 신분을 이 가는 사실 자체를 감추고 갈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어쨌든 이게 베이징을 방문을 해서 시진핑 주석이랑 만나게 되면 첫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자 노동신문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방문이 있다면 어떤 그 운을 띄웠을 텐데 이거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직접 방문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만에 하나 방문을 진짜 했다면 이거는 딱 하나예요. 굉장히 급하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뭔가. 급하다는 의미는 뭐 북한과 이제 대화를 예정하고 있는 미국이 초강경파 매파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2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그 대북 제재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결국 이미 일부에서 대북 제재 효과를 듣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좀 심각한 뭔가 내부적으로 징후가 감지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화 기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태도 변화 이전까지는 계속 제재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제재망과 관련된 제재의 이완과 관련된 협의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미국 대화가 이 예상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 북한이 다시 핵미사일 실험 능력 시위에 나섰을 때 이른바 플랜 B를 말씀하시는 거죠? 베이징이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격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의 수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김정은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김여정일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최룡해는 과거에 그 베이징의 특사나 다른 능력으로 갈 때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글쎄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다면
저는 중국도 김정은도 다 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사실 좀 급하죠. 예. 중국은 지금 차이나 패싱이 있을까 봐 지금 급한 상황이고요. 예.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 전에는 뭔가 김정은과 만나서 뭘 좀 조율하고 싶어 할 겁니다. 또 김정은은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특사단 보낼 때도 뭐 돈이 없니 기름이 없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 1년 넘게 지속되었던 대북 제재로 거의 지금 바닥이 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 남북 정상회담을 잘 풀어서 미국 정상회담까지 어떻게 가보려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협상의 최전방에 폼페이오와 볼턴을 딱 내세우니까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중국이 또 김정은이 의존한다면 중국밖에 없다. 결국엔 중국이다. 이 중국과 김정은이 모두 지금 매우 절박하고 아주 급한 상태에서 그리고 어쨌든 승부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누굴 시킬 상황도 아니고 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김정은이 직접 행동하는 것이 시진핑한테나 또는 트럼프한테나 또는 우리 정부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험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정은이 직접. 주도권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급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도 저도 이제 김정은이가 갔다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우리 차두현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김여정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죠. 김여정이 갔다면 결국 특사지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서 특사를 저렇게 맞이했다는 것은 중국서 코미디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급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뭐 북중 관계가 급하다고도 했지만은 지금 현 단계에서 주고받을 것이 둘 관계도 상당히 저는 많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핵이 중심이 되지만 정상적인 외교나 안보력이 가동될 시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남았다는 것은 이 한반도의 모든 군사력과 안보력이 총 직결을 한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균형적인 외교가 필요한데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시 여기듯이 북중 간의 동맹을 중시 여기지 못하면 자기들 전술에도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정상적인 틀을 갖추는 단계로 보기 때문에 우리 차두현 박사께서는 이제 김정은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갔을 리가 없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김정은이 중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우리 경호라는 화면을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북한의 제2인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5월 말에 김정은이 2박 3일 동안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과연 김정은일지 김여정일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이 초록색 특별 열차. 과거 김정일이 방중 했을 당시 이용했던 특별 열차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열차 모습 직접 보시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린성의 동아시에 도착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지린성당석이 정부 지도 간부들이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사랑하는 인민들이 기다리는 조국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자, 예전 화면을 보셨는데 같은 열차라고 봐도 되는 거죠? 똑같죠?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유력하게 거의 같은 열차거나 그 열차를 조금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녹색에 노란 선이 들어간 21량짜리 열차로 이번에 베이징에 도착한 긴박하게 도착한 열차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열차를 탔다면 이거는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씨 일가 외에는 타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김정은이나 김여정일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듣다 보면 그렇다면 김여정이를 보내서 저렇게 호화롭게 예우하는 게 좀 이상하니 김정은이 갔다고 치면
차 박사님 말씀처럼 김정은을 이 성격상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긴박하게 달려갔을 일은 만무해 보이고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거는 중국이 상당히 예우를 갖춰서 불렀다. 중국이 급해서 중국이 궁금해서 중국이 패싱당하는 거에 대한 긴박감 때문에 중국이 좀 예우 차원에서 불러서 김정은 주도권 잃기 싫어서 그래서 김정은이 약간 예우를 바꿔가는 형식의 가능성. 또 하나도 차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급박한 상황 변화가 북한 내부에 있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만약에 김정은이 갔다면 두 가지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도 뭐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극박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재가 아직 확실하게 그 북한의 시장 장마당이나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요. 결국은 이제 유류라든가 북한의 그다음에 이제 석유 정제품 같은 거는 북한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결국 외부에서 북한 내부에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올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북한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갈 수가 있고요. 위성 사진으로 지금 뭐 원유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다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도 경제 운용이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경우에는 긴급 수혈이라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재 국면하에서 중국이 그렇게 쉽게 움직일지는 여전히 미지수고요. 그동안 나름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상당히 각을 세워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김여정이든 아니면 다른 고위급 인사든 간에 어떻게 하든 빨리 지금 이 협상 라인을 이제 복원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거는 제가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갔다면 굉장히 급한 거고요. 저거는 일반적인 김정은 스타일 아니에요. 일반적인 김정은의 스타일은 아니고 만약 갔다면은 저는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자, 만약이지만요. 김정은이 갔으면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한다고 그러고 뭐 이해를 하더라도 왜 젊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그냥 쉽게 좀 가지 열차를 타고 갔을까요? 상징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이제 만약에 직접 갔다면 회동 결과를 그렇게 노출시키지를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타일 굉장히 구기는 일이에요. 마치 별로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떳떳한 듯이 얘기하다가 국가 지도자가 비행기 타고 갑자기 쪽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거보다는 그냥 일정만 긴급하게 협의 일정만 끝나고 돌아오려고 했을 때 저걸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게요. 왜냐하면 일단 베이징역에서 지금 숙성이 조호대로 가는 것이 경호라인이나 언론이나 여기 노출을 피하는 데 있어서 베이징 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또 간편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타의 정보 누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차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차를 이용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김정일이 열차를 주로 이용한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설도 있고. 두 번째는 일단 북한에서 과거에 전용기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북한 조종사들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항공이동 때문에. 그래서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노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로가 근데 이렇게 가림막으로 하고 그러면 더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열차 타고 시진핑을 만나러 갔다 그러면 우선 김일성도 연상되고 김정일도 연상되잖아요. 할아버지 따라하느라고 살도 일부러 찌우는 사람이니까 저는 뭐 경호 의전 문제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할아버지 따라하기라는 측면에 그런 고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김정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는 사실은 뭐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쪽의 요구가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 합의 또 남북 정상회담 합의 직후에 중국 쪽에 전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황구시보가 공개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혈맹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정말 운명이 걸린 앞으로의 몇 달 동안 한국은 미국과 손잡고 일본과 손잡고 북한을 압박할 텐데 북한이 과연 독자적인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우리한테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라고 하는 사설을 여러 번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을 지금 중국의 지도부에서 대체로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자신의 나라 국가이니까 직결되는 이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중국은 어쨌든 김정은과 호흡을 맞추고 사전 조율하지 않으면 예.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걸 저는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이 뭐 김정은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제가 구구히 설명 안 드리겠고요. 그렇겠죠. 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런 전격적인 방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깜짝 쇼 같은 예. 이런 것들이 양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저는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박 교수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남북을 포함한 그 한반도 평화 또 뭐 북핵 문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룰 시기가 돼버렸는데 그 예. 시기를 여는 사람이 형식상은 우리는 우리라고 하고 있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쩌면 국제 무대에 이미 데뷔를 했다 봐야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은 약간은 그 한 걸음 더 나간 듯한 파격적인 모습을 1월달 신년사부터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이 38선 판문점을 넘어서서 평화의 집에서 와서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과거의 김정은의 행적을 봐서는 파격적인 것이다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저건 비밀리 한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저건 비밀이 아니고 저걸 경호를 위해서 중국에서 경호를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저는 볼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할아버지 따라 한 건가요? 여러 가지 그런 흡사한 모습도 있고 예. 중국 입장에서 조호대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곳은 아니지만 조호대로 초빙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이 김정은이라는 가능성을 아주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우리 화면에 오늘 내일 잡히지 않을 뿐이지 그 회담의 성과내용은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장에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 아니냐라는 토론이 돼버렸습니다마는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어떤 주장을 하고 싶냐면 김정은이가 가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까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중국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뭔가 좀 안달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전통적인 우방 관계였죠. 북한과 중국. 최근 들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냉기류가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의 이 재선출 당시 김정은이 보낸 축전에서도 친선 협조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조선중앙TV 영상을 잠시 보시죠.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조중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利益에 맞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네, 달라진 축전 내용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관계가 그만큼 점점 소원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상징과 같은 그런 사례죠. 예. 그 전만 해도 그 조중 친선 협조 관계, 전통적인 조중 친선 협조 관계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좀 자주 쓰였는데 작년에 보면 그런 표현, 작년 금년에 그런 표현이 빠졌다는 게 그만큼 북한과 중국 사이가 좀 멀어졌고 소원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 안 좋다. 뭐 아시겠지만 그 뭐 장성택 처형, 친중파였던 장성택 처형이라든지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신호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던 북한의 핵실험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이가 멀어지고 상당히 소원해졌다고 봤는데 하여튼 이번에 예. 본격적으로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게 누가 만난 거고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좀 그래서 전 세계가 눈길을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차도현 의원님께서는 아마 김여정일 것이다 하고 지금 고 박사님하고 박 교수님께서는 김정은이 직접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여정일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예. 굳이 얘기하면 저게 김정은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파견하는 인사에 예. 가능성은 크다라고 봤죠. 예, 그렇군요. 자, 북측이 먼저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중국에서 먼저 야, 너희 남북 회담도 있고 북미 회담도 있고 그러는데 빨리 우리 만나야 되는 거 아니까 누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심전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예. 만약에 김정은이 직접 간 게 아니면은 이거는 이 양측의 의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3월 초반에 그 우리 대북 특사단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방미 결과를 이제 워싱턴에 가서 얘기하면서 미북 정상회담 5월 중에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을 했었어요. 예. 이때 아마 이 대중국 특사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때 중국이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도 이걸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 북한과 중국 모두 예. 양쪽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지금 세력 변화에서 잘못하면 소외될 수 있다는 분명한 그 이 위기의식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든 최고위급의 대표 인사를 특사로 받을 필요는 있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보여주는 경호상의 예우나 이런 것들 자체도 중국이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다. 예. 이런 의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중국이 한반도에서 뭐 영향력을 상실하는 걸 원치 않을 거고 또 주도권 잃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급한 것 같은데 자 이틀 후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앞둔 상황 북한이 이 접촉을 했다. 남북 대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베이징으로부터 어떤 묵시적인 지원 약속을 예. 그게 김정은이든 아니면 김정은이 파견한 특사든 간에 받았다라면은 예.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 오히려 여유를 잡고 나오는 좀 강하게 나갈 스탠스가 수도 될 있을 거예요. 것 근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유를 잡는 스탠스가 두 가지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게 중국으로부터의 그 어떤 그 이 은근한 다시 지원의 복원 약속을 받았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남북 정상이라든가 회담이라든가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굉장히 어떤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예. 북한이 상대적으로 여유잡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아마 방송을 통해서 속보가 나갈 것 같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차두현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